소단에 든 거인. 옛날 어느 산골에 착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판 돈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었지만 소년은 언제나 밝고 씩씩했어요.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가면 소년은 어머니를 도왔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부부는 그런 아들이 무척 대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년은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며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아버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으로 오실지 모르니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소년은 아버지 걱정에 꼬박 밤을 새우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얼마나 찾아 헤맸던지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휴,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다.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소년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하얀 안개가 일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소년은 깜짝 놀라 얼른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요. 참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내 이야기를 잘 듣거라. 벼룩 한 말과 빈대 한 말, 그리고 바늘 한 말을 구해서 가지고 다니거라. 그러면 곧 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신령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소년이 아버지가 계신 곳을 물어보기도 전에 산신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산신령님. 그러다 소년은 잠에서 깼어요. 소년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밤이고 낮이고 벼룩과 빈대, 바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꼭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았지요. 마침내 벼룩 한 말과 빈대 한 말, 바늘 한 마리 다 모아지자 소년은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꼭 아버지를 모시고 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부디 몸조심해야 한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년이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소년은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날이 저물면 나무 밑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가물거리는 불빛을 보게 되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덩그러니 집 한 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집 안엔 불빛만 있을 뿐 사람은 없었어요. 빈집인가? 아무튼 잘됐다. 오늘은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야지. 소년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펴고 누웠어요. 쿵, 쿵, 쿵. 막 잠이 들려는데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소년이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글쎄 무시무시한 거인이 집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몸집이 크던지 도대체 사람인지 도깨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거인은 광 쪽으로 걸어가더니 광문을 열고 사람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밤나무골 이서방, 예. 상수리 마을 박서방, 예. 그 이름들 중에는 아버지 이름도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 아버지 목소리도 분명히 들렸지요. 아버지가 저 거인에게 잡혀서 광에서 갇혀 계셨던 거야. 소년은 아버지를 찾았단 생각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흐흐흐, 한 놈도 도망치지 않고 모두 얌전히 잘 있군.
이제 꼼짝 말고 그대로 누워서 자. 거인은 이름을 다 부르고 나자 다시 광문을 채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녀는 작은 방에서 나와 큰 방을 살며시 엿보았어요. 거인이 잠들었군. 지금이 기회야. 소녀는 거인이 자는 방에 벼룩 한 마를 풀어 놓았어요. 아이고 가려워. 웬 벼룩이 이렇게 많은 거야.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네. 거인은 몸을 벅벅 긁으며 나와 마루에 벌러덩 들어 누웠어요. 그러자 소녀는 마루에 빈대를 풀어 놓았지요. 아이고 가려워. 에이 이놈의 빈대들 때문에 집안에서 잠자기는 다 틀렸군. 거인은 툴툴대며 일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소녀는 바늘 한 마를 가지고 거인을 졸졸 따라갔어요. 거인은 커다란 나무 아래에 누워 다시 잠을 자려고 했어요. 소녀는 조심조심 그 나무 위로 올라가 바늘 한 마를 거인을 향해 뿌렸지요. 아 따가워, 아 따가워. 하늘에서 웬 바늘비가 내리지? 여기서도 잘 수가 없겠군. 할 수 없지.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서 자야겠다. 거인은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다시 가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솥 앞에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더니 솥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인의 몸이 솥 안에 들어갈 만큼 작아진 거지요. 거인은 솥뚜껑까지 덮고 그제야 편히 잠을 잤어요. 소녀는 얼른 큰 돌을 주워 솥뚜껑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지요. 거인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솥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커다란 돌이 누르고 있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거인이 죽은 뒤 소녀는 서둘러 광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꺼내주었어요. 아들을 본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둘은 서로 얼싸안고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지요. 거인의 집에는 숨겨둔 보물도 많이 있었어요. 소년과 아버지는 거인의 보물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